들어가는 것까지 여기가 이제 일막 끝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집에서 여러분들 누가 제일 불쌍해요? 이 중에서? 일단 뭐 다 불쌍해. 나는 근데 난 딸이 제일 불쌍한 것 저는 같아. 여러 번 보고 나 저는 댄이 제일 불쌍했거든요. 댄은 진짜 그거 댄은 너무 불쌍하죠. 근데 나는 딸이 더 불쌍한 것 같아. 맞아요. 딸도 불쌍해요. 왜냐하면 댄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라 그러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러지 이 다이애나가 이러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근데 딸내미는 아무 이유도 없고 아무것도 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너무 창피하지 않을까? 하지만 저는 아까 댄이라고 말씀드린 게 나탈리랑 엄마는 그 지점이 있어요. 만나서 서로의 진심을 이야기하는 지점, 어점이란 넘버에서 그 과거에 대한 이야기와 그동안 얘기하지 못했던 진심을 이야기하는 순간이 있는데 댄은 자기 혼자 모든 걸 짊어지고 자기가 그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다이애나에게 최선의 선택을 하게 해주려는 그런 노력들 때문에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처음 봤을 때 어떤 인물을 중심으로 보는지와 두 번째, 세 번째 보셨을 때 어떤 인물로 보는지가 아예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 극은. 맞아요. 그래서 여러 번 보시면 보실수록 다른 인물과 다른 것들에 포커스를 맞추실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세 가족이 다 불쌍해요. 뭐 맞아. 누구라고 얘기하기가 맞아. 어려워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주로 이제 다이애나 얘기를 했는데 나탈리가 이제 아까 불쌍하다고 식구님 얘기하셨는데 나탈리는 정말 그 엄마가 자기를 너무 신경을 안 써주고 그러니까 엄마 다이애나는 아들만 생각하고 있고 그렇지. 그다음에 아빠는 엄마만 생각하고 있고 소외된 존재. 그렇죠. 그러니까 나탈리는 그냥 아무도 자기를 봐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이제 나탈리가 예를 들어서 연주회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엄마 아빠가 아무도 못 또 온다든가. 하나. 너무 슬퍼. 너무 슬퍼요. 진짜. 하루 이틀이 아닌 거야. 하루 이틀이 아니고. 그다음에 뭐 자기는 영문을 모르겠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이런 괴로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막 나쁜 길에 빠지죠. 그쵸, 막 마약도 하고 막 이러는데 다행인 거는 옆에 이제 남자친구가 헨리가 나타나서 아주 헌신적인 사랑으로 그녀를 끌어안습니다. 나 헨리가 제일 멋있는 것 같아. 나 이거 진짜 제일 멋있어. 모든 남주들이 로망 아니에요? 원래 이제 보통 넥투노 한다 그러면 게이브와 네. 게이브를 하고 싶어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헨리가 찐이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이제 치료법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막에서도 계속 치료를 하는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증상 어떤 병이 나타나서 이게 증상이 나타나는 거랑 그게 우리가 일상에서 겪고 있는 어떤 누구나 겪고 있는 상처냐 아니면 병의 증상이냐 또 이거를 그래서 증상이기 때문에 치료를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상처이기 때문에 치유를 할 수 있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다이애나가 가지고 있는 병이라는 게 이것도 얘기해도 되겠죠? 사실은 원인이 있죠. 이 정신병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다이애나가 가진 병이 뭐 조울증, 우울증 많지 한두 개가 네, 아니야. 뭐 너무 섞여져 성격 장애에다가 뭐 환시, 그다음에 조현 증상, 뭐 섹스 중독의 경향, 뭐 이런 거에다가 무기력까지 해가지고 아주 골고루 가지고 있어. 근데 이것을 이렇게까지 되기까지 이렇게 비참하게 되기까지 원인이 사실은 파헤치다 보면 하나가 있어요.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 근데 그게 아주 이제 남편과 만나서 남편이 둘이 18, 19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이가 지금 이제 큰아들이 한 19살, 18? 그 정도 사실 속도 위반한 거지 뭐. 그렇죠. 속도 위반했지 뭐. 아이가 생겨서 책임감에 결혼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 생긴 아이가 태어나서 얘기해도 되죠? 자, 이거 30초 뒤로 가시면 됩니다. 네. 태어나서 8개월 만에 장폐색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 여러분들이 어떤 고통이나 너무 큰 슬픔을 맞이했을 때 그것을 남한테 오픈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치유가 된 거래요. 그런데 그거를
묻어두고 이야기를 꺼내지도 못하는 상황. 맞아. 그러면 이제 이게 안에서 썩는 거죠. 그치. 근데 다이애나가 가지고 있는 질병은 그 이야기를 밖으로 꺼내서 그것들을 소통하고 해소시켜야 되는데. 이야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생긴 질병이라고 봐요. 그래서 나중에 뒷부분에 보면은 그 이 아이 이야기를 저는 다 아는 줄 알았어요. 사실은 가족들이 그거를. 그랬더니 딸한테 이막 뒷부분에 가서야 그치. 그 오빠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어점이란 넘버에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딸내미가 그때 처음으로 남자친구 파티를 안 무도회. 가려고 다 포기하고 그냥 남자친구 보고 다 소용없어 이러다가 엄마한테 그 얘기를 듣고 파티를 가서 남자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용기를 얻은 거죠. 그러니까 엄마의 그 오픈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치유를 딸이 100%는 아니래도 이제 치유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그렇지. 또 출발점이 되는 거죠. 털어놓는 그 순간인 거야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실은 누구한테 얘기를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혹은 비밀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그것들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뭐 털어놓고 싶어. 털어놨어. 근데 이게 또 소문이 날까봐. 그때 털어놓 그 시점부터 이제 불안이 시작되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네. 그냥 뭐 속된 말로 그냥 친한 사람이나 애매하게 친한 사람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택시 기사 아저씨나 네. 그리고 제가 뉴스레터 보내는 거에도 그냥 익명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게시판 같은 게 있어요. 네. 그럼 거기에 진짜 뭐 엄청난 사연들이 막 올라옵니다. 근데 그거를 진짜 내가 누가 쓴지 모르니까 그걸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해소가 됐다. 이런 말씀 해주시는 거 보면 역시 사람은 눌러놓고 사는 것보다는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살아야 좀 건강해. 그래서 그 상담이 이제 맞아요, 우리나라도 상담. 엄청나게 많이 이제 뭐라 그러지? 그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죠. 맞아요. 우리가 오은영 선생님. 2011년 때만 해도 상담 우리나라 정신 맞아요. 상담 이런 거는 굉장히 터부시되던 시기였어요. 맞아. 뭐 정신과 간다 그러면 좀 이상하죠. 이상하다고 어. 그러죠. 근데 요즘에는 너무 보편화됐어요. 그렇죠. 맞아요. 일상적으로 상담 받고. 맞아요. 그래서 그거 생겼더라고요. 이제 상담도 그 뭐라 그러지 그거 보험이 돼야 된다. 근데 필요할 것 같아. 지금은 맞아요. 보험이 안 되거든요. 맞아요. 완전 근데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오픈되는 게. 그래서 맞아. 연관이 다 있는 게 이런 그 가족들의 여러 가지 상처가 우리가 이제 이게 넥스트 투 노멀이 아까 이제 평범한 그런 삶, 평범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초반에 좀 나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평범하다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이게 예를 들어 이렇게 평이라는 게 보통 뭐 이런 뜻이고 범하다는 게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범용된 뭐 그렇죠. 이런 느낌. 그런 이제 그 어휘를 보자면 그런 뜻이 있는데 이게 영어로 좀 이야기를 하자면 common place 해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자리라는 의미가 평범이라는 의미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지금 오픈해야 된다라는 게 남들이 같이 함께 모여 있는 자리에서 내 이야기를 정말 요만큼도 거짓이나 숨김이 없이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행복하고 평범한 거다.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태가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을 그 어떤 사람이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누가 얘기했는지는 적어놓진 않았는데 정신의학자 중에서 퀴블러 로스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 벽을 허무는 방법이 있대요. 그 지금 이야기한 그 상실에 대한 어떤 통찰을 위한 방법인데 그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조금 긴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30분 동안 울어야 할 울음을 20분 만에 그치지 말아라. 슬픔은 넘치는 것이어서 자칫 우리를 삼킬 수 있지만 그것을 마음으로부터 끄집어내서 흘려보내려면 눈물이 북받칠 때 언제든 실컷 울어야 한다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잠언이다. 눈물은 곧 애도이며 애도는 상실을 받아들이는 태도이자 행위이다. 울 수 있음은 자기 자신과 상실의 경험을 화해시키는 시작이다. 매일 이별하며 살아가는 슬픔 속에서 나 자신을 이해하고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곳이 인생에 허락된 공통의 자리, 커먼 플레이스임을 깨닫는다. 평범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퀴블러 로스의 이야기가 이 작품이 가지는 메시지를 관통하고 있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뭐 철학자 김상봉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혹시 아세요? 그리스 비극에 대한 편지라는 책 쓰신 분 계신데 이분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조금 좀 더 직접적인 거는 누군가 우리가 살고 있는데 누군가의 죽음을 보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뿐이에요. 그래서 상실이라는 거는 누군가 사라졌을 때 가장 크게 자리를 한대요. 근데 사실 우리가 막 어머 나 핸드폰 잃어버렸어 막 이런 거는 너무 속상한 일이고 짜증나는 일이지만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막상 너무 큰 고통이나 슬픔, 상실을 맞이했을 때는 말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이런 거는 오히려 말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상실을 맞이했을 때 우리 김상봉 선생님께서도 고통의 기원이 죽음이고 또 고통의 다른 이름은 상실이기 때문에 이것도 서로 만남을 이루는 장소에서 고통을 나눠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엔 다이애나가 마지막에 이것도 얘기해도 되는 거죠. 마지막에 뭔가 용기를 내서 자신의 개인적인 삶을 희망을 갖고 산을 찾아 떠나지 산을 I miss the mountain 하면서 그렇죠. 도전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요. 물론 그게 성공할지 아닐지는 그렇지 모르지. 아무도 모르죠. 그렇지만 그 도전이라는 게 딸한테 오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좀 내가 정말 말도 못했던 상실과 고통을 직면해 보겠다라는 그 용기를 이야기를 하면서 출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게 굉장히 열린 결말이고 그렇지. 희망을 이야기하는 거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넥스트 투 노멀 그러니까 평범을 향해서 도전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게 끝이 아니고 사실은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댄이 가지는 이 또 뒤끝 이게 진짜 이게 댄 때문에 내가 진짜 이게 여러 번 볼 수밖에 없어. 댄이 빌런이었어. 어떻게 맞아 어떻게 보면 댄이 진짜 빌런이야. 댄 때문에 다이애나가 그렇게 된 것도 있거든요. 어떻게 맞아요, 보면. 맞아요. 아니 그리고 그렇게까지 그 아내를 위해서 헌신을 하는데 아니 정말 그 사람이 가졌을 고통은 그렇죠.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그 사람이 짊어졌다는 거. 그 와중에 발을 땅에 딛고 있었다는 네. 그런 것들이 이건 또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저희 이제 할머니가 90세로 돌아가셨어요. 90세 좀 넘어서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외할머니죠. 근데 그때 엄마가 장례식장에서 전혀 안 우시는 거예요. 전혀 안 우시고 뭐 이제 오래 사셨으니까 이제 가실 때 됐지 이러면서 되게 담담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엄마는 저렇게 좀 잘 견디시나 보다. 난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그 명절이어서 제가 이제 명절 때 이제 놀러 가잖아요. 집에 놀러 갔는데 엄마가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한 3-4개월 지난 후였어요. 명절에 놀러 갔는데 슬픔이 나중에 오더라 그러시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야 했더니 어느 날 이제 집 뒤쪽 뒷산 그 뒷뚝방을 이렇게 걷고 있었대요. 이제 산책을 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래요. 그 밝은 대낮이었는데 낮에 갑자기 눈물이 펑펑 나면서 그 전까지 자기 아무렇지도 않았대요. 맞아요. 근데 정말 갑자기 돌아가시고 3개월 정도 후에 그 슬픔이 정말 이게 현실화되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서 상실감, 죽음에 의한 상실감은 결코 쉽게 잊혀질 수 없다. 절대 괜찮을 수 없는 것이다. 절대 괜찮아질 수 없다. 그래서 응답하라 1988인가 거기서도 네. 성동일 씨가 부모님 어머님이었나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식장에서 거의 파티장에 온 것처럼 막 술 마시고 아이고 뭐 어서 와라 하는데 결국 알고 보니 뒤에서는 진짜 그렇죠. 오열을 하고 있었죠.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울고 싶을 때는 좀 울어줘야 됩니다. 맞아요. 네, 충분히 애도하고 충분히 슬퍼하고 남자답게 그런 거 없어요. 그치? 그렇죠. 야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딱 끝까지 내려놔야 돼. 맞아요. 끝까지. 그리고 사실 좀 창피한 것 같아도
자기가 슬프고 힘든 이야기를 어렵게 오픈을 하면 그렇지. 의외로 별거 아니게 느껴질 수도 별거 있어요. 아니고 맞아. 다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맞아. 거죠. 맞아. 그래서 우리가 이거 지금 그 뭐 아까 그 나탈리 얘기도 했지만 나탈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 남자친구 헨리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나 이러다가 이제 이중구조라고 하죠. 그 나탈리와 헨리의 관계가 다이애나와 댄의 그렇지. 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그 연극적인 플롯, 서브 플롯을 이제 이용하고 있는 그런 기법인데 남자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헨리가 네가 만약에 미치면 나도 너가 같이 미칠게. 미쳐줄게. 자, 여러분 주변에는 분명히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오은영 박사님인데. 네, 오늘의 여러분들은 이러면서 이제 자 오은영 매직 드릴게요.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상처를 좀 인정하고 서로 오픈하고 우리 세 명도 우리가 너무 슬프고 힘든 일 있을 때 저는 여러분들한테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그쵸. 다 얘기 잘 잘 안 안 하죠, 하시잖아. 사실은. 어려움이 정말 슬픈 일이 있으면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관계도 저는 좀 생각해 보게 됐고 그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아니더라도 그 누군가라고 하더라도 이야기를 소통을 할 수 있는 누군가는 마련을 하는데 게이브처럼 없는 사람을 끄집어내서 판타지를 만들지 말고 우리 이렇게 주변에 있는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이야기를 나눠보자. 그럼 분명히 우리가 노말해질 수 있다. 네. 근데 이미 우린 노말은 아닌 것 같아요. 노말이 그래, 어딨겠냐마는 없어. 노말이 없어. 어딨겠냐마는 노말의 기준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저마다 게이브를 품고 살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게이브의 모양도 변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맞아요. 나왔던 거랑 맞아요. 끝에 나왔던 게이브의 모양이 계속 변하는데 그런 과정도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헨리가 난 진짜 최고인 것 같아. 헨리가 헨리 빙의했어 지금. 왜냐하면 헨리는 그냥 그 삶이 근데 헨리 출연하시면 어울리실 것 같지 않아요? 사과에 파이프 꽂아가지고 이렇게 난 유기농만 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그냥 헨리는 좀 멋있는 게 뭐냐면 댄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이애나의 어떤 것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이건 뭔가 치료해야 될 어떤 증상이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헨리는 삶은 광기다. 삶은 때론 광기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그래서 나탈리를 품을 수 있고 저 가장 멋있는 씬이 뭐였냐면 헤이스리라는 넘버에서 그 나탈리가 미쳐가지고 나를 떼 나도 손도 끄고 막 이러면서 미쳐가는 과정에서 갑자기 헨리가 너를 위한 완벽한 짝이 될게 이렇게 하면서 같이 미칠게라는 얘기를 거기서 하잖아요. 맞아요. 그 말은 그 헨리는 어쨌든 뭐 미쳐있는 안 미쳐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라는 걸 그 어린 나이지만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힘든 일이에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게 나탈리와 댄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 나탈리와 댄. 다이애나와 댄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젊었을 때 다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지경에 이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댄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저는 헨리의 미래가 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이애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처럼. 그렇죠. 맞아. 그렇죠. 그래서 너무 그리고 음악이 너무 좋아서. 음악 듣는 것만으로도 맞아. 그런데 광리바티스 음향이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그런 게 있죠. 제가 이거 옛날에 봤었기 때문에 정말 보는 그치. 거지. 저는 근데 사실 첫날 봤기 때문에 첫날이라서 그냥 좀 그러려니 이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고 오신 분들도 좀 음향에 있어서는 좀 아쉽다. 도대체 좀 알아듣기가 좀 힘들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처음 넘버 Just Another Day 거기서도 마지막에 합창이 나오잖아요. 근데 위에는 이제 고음 파트도 뒤에 있고 한데 거기서 가사가 진짜 아예 안 들리는 거예요. 진짜. 맞아요. 근데 그 너무 아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사가 주는 메시지랑 그리고 배우들이 표현하는 상태가 음향으로 맞아요. 충분히 전달되면 너무 좋을 텐데 맞아요. 이게 조금 그 작품의 매력을 좀 깎아 내리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아쉬워서. 이번 공연에서 그게 조금 최대 리스크였던 것 같아요. 진짜. 극장이 또 커졌잖아. 원래 영광홀에서 하다가. 맞아요. 영광홀에선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니까 이번에 유독 그런 말이 좀 많이 들리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은 작품이다. 좋은 작품이죠. 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보신 분들은 다 느끼시겠지만 그 뭐라 그러지? 좀 이걸 보면 약간 성숙해지는 것 같아요. 이걸 보게 되면 맞아요. 보고 나면 약간 그 사람들과 관계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성숙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로그막에 관해서 이 로그막을 이용했던 작품들의 계보 그것도 좀 조사해 좋다. 있었거든요. 괜찮아. 아주 괜찮아. 초창기에 이제 헤어라는 작품이 Hair. 처음에 이제 로그막을 차용을 해서 이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도 된다 이런 거를 보여줬다라고 하면 그 다음으로 이제 로키 호러쇼. 로키 호러쇼에서 뭔가 독특한 개성을 입히면서 B급 감성과 네, B급 감성으로 자리를 좀 잡는 그런 느낌이었고 이것이 하이라이트의 반열로 올라가는 작품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Andrew Lloyd Webber. 네, 그 슈퍼스타. Jesus. 저 겟세마네 네. 너무 좋아하죠. 맞아. 그리고서 이제 그것이 미국 뮤지컬의 어떤 상징으로 떠오르는 90년대의 상징이 되는 작품이 바로 우리 황정현님이 좋아하시는 Rent. 뭐 키즈 같아요 우리 지금. 저 너무 좋다. 그리고 렌트의 계보를 잇는 로그막의 반열에 오른 지금 바로 이 작품이 Next to Normal. 이렇게 이제 계보를 좀 락 뮤지컬에 볼 수가 있고 이 작품의 그런 로그막적인 특징 중에서 좀 우리가 좀 주목할 부분은 이게 이제 로그막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막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면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발라드나 막 이런 것들을 쭉 가지고 가다가 막 가족들끼리 막 격하게 막 싸우는 그런 장면에서 이 로그막이 막 쫙 뚜루뚜뚜루뚜뚜루뚜뚜루 막 둥둥둥둥둥 이러면서 뚜루뚜루뚜뚜루 나오는 사랑이 거죠. 그렇지. 넌 뭐야 막 이러면서 뚜루뚜루 이렇게 나오는 거. 막 이러고, 맞아. 그런 이렇게 격정의 상황에서 이 로그막의 특징들을 굉장히 잘 사용을 한다. 그래서 그러다가 또 다시 소강 상태 또 흘러가다가 그렇죠. 이것이 굉장히 좀 다이나믹하게 맞아. 근데 나는 로그막 하면 생각나는 건 헤드윅인데. 헤드윅도 있죠. 네. 헤드윅 그다음에 리치. 리치. 왜다 리치라고 그러더라. 리치. 나도 얼마 전에 리치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식구님이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내가 리치 보고 오셨어요. 리치 매진됐던데. 리치. 근데 발음이 괜찮은데요, 그 느낌이? ZZ라서 리치 느낌으로. 약간 모찌 같기도 하고. MZ 세대 느낌으로. 리치. 제가 좀 빼먹은 게 있네요. 네. 그러니까 보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충해 리치와 헤드윅. 아마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또 식스는 좀 팝 뮤지컬에 가깝다. 아니 그리고 사실 앤드로이드 웨버도 원래 그 로그막 작곡가였잖아요. 애초에. 그래서 그 로그막 스타일을 클래식과 접목을 해서 굉장히 유명해진 작곡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작품들 좀 그것도 있죠. 그 굉장히 제목이 긴 요셉의 어메이징 테크니컬 드링 코트. 네. 그 작품도 사실은 굉장히 록 베이스고. 그것도 종교적인 그 색채가 있는 뮤지컬이잖아요. 그렇죠. 재밌네. 그러니까 이제 음악도 그렇고 무대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의상은 청바지 의상이죠. 우리 노말한 의상. 노말. 네. 그리고 나머지 뭐 이런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그 좋은 평점을 받을 만한 우수한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 얘기를 못해. 그 무대에서 눈이 딱 등장하잖아요, 한번. 네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포스터에서 등장하던 눈이 엄마 눈 이렇게 탁 이렇게 옆에서 문이 촥 닫히면서 눈이 딱 이렇게 바뀌는데 그때가 아마 다이애나가 정신 치료를 받을 때 딸을 나탈리아 만나는 그 장면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눈이 딱 이렇게 펼쳐지는 순간 맞아요. 그때가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는 그리고 무대 자체가 다이애나의 내면이 되는 맞아요. 그리고 눈이 처음에 이렇게 됐다가 마지막에 입도 이렇게 입도 이렇게 닫힙니다. 근데 저는 그게 그 부분은 굉장히 잘 사용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정신 치료를 할 때 사실 이게 원거리이기 때문에 의사랑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만 사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면이 보고 싶은 느낌이 있는데 그거를 굉장히 큰 오브제 이렇게 얼굴 모양의 오브제들을 통해서 갑자기 표현주의나 이런 그 강렬한 어떤 그 이미지를 통한 내면의 투영 그걸로 굉장히 사용을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조명이 객석으로 비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더라. 그리고 나 눈 아파. 눈이 너무 부셔. 눈뽕. 근데 맞아. 그것도 이제 뭔가 이유가 있겠죠. 뒤에서 백라이트가 확 비치면서 우리 눈뽕을 이렇게 딱 주는. 너희는 정상이냐? 또 마지막 넘어가 빛이잖아. 빛. 라이트. 라이트. 맞아요. 자, 이게 또 마지막으로 이제 넥스트 투 노멀의 연출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이 비슷한 그 느낌을 가진 연출이 렌트. 마이클 그라이프. 그리고 마이클 그라이프가 렌트 연출하고 그리고 넥스트 투 노멀 연출하고 또 했던 연출이 디어 에바넨스. 그래서 이 이게 디어 좀 에바넨스가 맥을 같이 한다. 그러니까 뭔가 어떤 정신적인 그런 혼란과 네.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니멀하잖아요. 맞아요. 막 어떤 비틀주스나 이런 것처럼 저택을 화려하게 꾸며둔다거나 굉장히 디테일하게 꾸며둔다기보다는 뭐 식탁을 표현할 때도 그냥 이동할 수 있는 슬라이드 기본에 충실하죠. 그냥 상징적으로 보여줄 것만 딱 보여주고 메시지는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연출이 뭔가 이런 작품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마이클 그라이프 연출 작품을 제가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 저는 같아요. 우리나라 창작품이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좀 이렇게 더 노력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런 철학이 논의될 수 있는 이런 소재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맞아. 거기다가 지금 뭐 아예 그 정신의학도 이제 넘나들기는 하지만 우리가 뭐 위키드 같은 작품들을 보면 원래 있던 고전도 막 뒤집고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메시지들을 좀 전달을 하는데 그치. 사실 한국의 그런 뮤지컬 작품들은 아직까지는 배우적인 역량에 좀 의존. 도전적이지 못하다. 사실 창작 뮤지컬 어떤 하나 작품이 잘 되면 따라서 비슷한 우후죽순으로 것들이 막 나죠. 숨겨하고 한때 정말 그 일제 시대 뮤지컬들이 정말 우후죽순으로 나왔죠. 로봇, 맞아요. 인공지능 네. 그리고 정신분열 네. 맞아. 여튼 내가 힘듭니다. 키워드가 딱 있어. 요즘 또 예술가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죠? 아티스트. 연주자들 또 다 봐요. 연주자 네. 이제 라흐마니노프 전 세계 고전 연주자들이 다 다 나오고 살아나서. 있어요. 맞아. 다 이제 뮤지컬 배우. 그래서 어떤 분이 이 작품에서는 이 역할하고 저 작품에서는 저 역할하고 이제 동시에 다른 예술가 역할을 하니까 준비하시는 본인들이 좀 헷갈리시지 않을까? 막 역사가 뒤섞여가지고 이렇게 되지 맞아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넥스트 투 노멀은 정말 저는 또 보러 갈 겁니다. 왜냐면 그 나머지 못 본 캐스트들을 채우기 위해서 보러 갈 거고 저는 이 나탈리 이서영 배우님 너무 좋았습니다. 네. 이서영 배우님 너무 최고였습니다. 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빨리 또 끝나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오늘 넥스트 투 노멀 방송 우리 27th 타임 잘 들었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 안녕. 야.